민간 화폐를 가지고 있던 나라들은 대체로 1%의 시민 계급과 99%의 노예로 이루어진 대규모 노예 사회가 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 중에서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남의 집의 여성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에 대한 법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그것이 그 여성의 인권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고요. 놀랍게도 그 아버지의 재산을 훼손하는 범죄였어요. 그러니까 딸의 몸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내가 재산 활동을 할 수 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니까 당연히 딸은 아버지, 결혼을 한다면 남편의 소유물이다라는 관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노예 화폐에서 가부장 제도가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했느냐? 채권자들이 딸들을 잡아가지고 대체로 어떻게 돈을 버느냐? 율락업체에다 팔아버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의 굉장히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아시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길거리에 다니는 여성들이 거의 대부분 율락 여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길거리에 다니는 여성들은 다 노예라고 생각하고 아무나 찝쩍거리고 아무나 성추행하고 이런 굉장히 나쁜 관습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엘리트 아버지들이 자기 딸도 길거리를 다니다가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 아버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법을 만듭니다. 어떤 법을 만드냐? 내 딸은 노예가 아니라는 거를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야겠다. 그럼 내 딸이 노예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보여주느냐? 내 딸은 네가 보고 고르고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니까 아예 얼굴조차 보지 마라. 그래서 버르카라는 제도가 우리는 이슬람 종교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슬람 종교가 만들어지기 2000년 전에 아시리아라는 동네에서 이미 만들어집니다. 이 정도로 노예 화폐와 가부장제는 깊은 관계가 있어요. 어느 나라나 경제가 팽창을 하면 돈을 더 발행을 해야 되죠. 근데 기축통화가 인간이다 보니까 노예를 더 잡아오지 않고는 경제를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은 끊임없는 노예 사냥 전쟁 중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생성된 마지막 국가 중에 하나인 페르시아 제국 같은 경우에 그리스라는 나라를 노예화시키지 못해서 안달이 있었죠.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너네 동네에 물 한 잔과 흙 한 줌을 주면은 너네를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런데도 스파르타의 용사들이 가가지고 끝까지 죽으면 죽었지 항복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 용사들이 나갈 때 그 부인들이나 엄마들이 방패를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방패를 가지고 들어오든지 방패 위에 실려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방패가 무겁죠? 도망갈 때 뭐부터 버릴까요? 방패부터 버리거든요. 질려면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여성들의 입장에서요. 만약에 이들이 전쟁에서 주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팔려갈까요? 자기들이 제일 먼저 팔려가요. 자, 그럼 모든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공포에 떨면서 사회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이 노예 화폐가 사라집니다.